김경수 의원이 어제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불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좀 의외다. 이 정권의 속성을 보면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경수가 저렇게 드롭하는 모양이 좀 어스럽다 했는데 결국은 출마를 하겠다 했습니다. 말은 특검을 받겠다 했지만 민주당은 그건 말뿐이고 특검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최순실 특검을 받았듯이 문 대통령도 특검 요구에 답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을 한다고 할 거 아닌 것 잘하니까 홍 대표는 말만 하지 말기를 바래요. 천막을 쳤다는데 국회 앞인가 그 천막에서 누가 잡니까? 대표부터 시금을 전폐하고 그 천막에 가서 한 20일 밥을 좀 굶으세요. 면도도 하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예? 요강 갖다 놓고 일 보시고. 그래 해야 이 싸움이 죽든가 살든가 하면 승부가 날 거고 또 그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있고 하면 그것까지 붙어서 같이 싸우고 그럼 뭐가 좀 되는 모양이라도 보이지. 허구날 가죽 잠바 입었다가 양복 입었다가 바까 입으면서 이야기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야말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서 우리 좀 죽여달라 하는데도 그거 한방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야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죄악입니다. 죄악.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2부, 3부에서 김경수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김경수 문제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드루킹에게 드디어 기사 주소 URL입니까? 그걸 10건이나 보낸 김경수가 출마한 배경과 드루킹의 지금 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3부에서는 드루킹 게이트 부분을 지금 뭉개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문제들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서울경찰청장 하는 사람 다음 차기 경찰청장 6월 이후에 된다는데 그런 사람은요. 경찰청장 자격이 없어요. 야당이 이미 그 사람을 방문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경찰청장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국립대학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도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레이저 지휘봉은 어떤 회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해설을 하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보도판을 안 쓸까 하다가 일부러 또 레이저 지휘봉까지 보내주셨는데 한번 시연을 해야 해서 보도판을 썼습니다. 자, 드루킹 경찰 수사에서요. 2월 7일 날 수사를 했고 3월 21일, 22일 체포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또 3월 21일로 정리가 돼요. 어쨌든 3월 21일 긴급 체포할 때까지는 도대체 경찰이 뭐 했느냐는 겁니다. 딱 45일 나와요. 45일. 한 달 반 동안에 고작 한 건,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 한 건을 조사를 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드루킹의 출판사를 덮치니까 말만 출판사를 덮치니까 3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뭘 버릴라 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 하면 근데 왜 3명을 다 구속을 시킵니까? 2명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전혀 지금 언론에 이름은 뭐고 무슨 역할을 한 사람인지 단 한 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드루킹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3명을 왜 긴급 체포했고 3명 다 구속시켰냐. 드루킹 보통 1명 정도 구속시키고 주범, 드루킹이 시키는 대로 한 종범 둘이는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3월 21일부터 3월 25일 긴급 체포 구속한 이후에 경찰은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 압수해간 전화기 중에 133개는 검찰에 툭 던져주고 그걸로 거의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 체포할 만큼 중요한 범인을 체포해놓고 사실은 이때 업무방해로 일단 달아 넣자. 그래서 입을 막고 깜빵에 한동안 살리고 겁을 주고 나면 그 뒤에는 이놈이 나와서 조용할 거다. 이렇게 작전이 짜여졌겠지요. 그 상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드루킹의 격리와 한마디로 입막음이 중요한 거였지. 수사는 그냥 업무방해 한 건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는 일이 하나 나왔어요.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14건의 텔레그램을 보낸 게 있는데 총 32건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10건이 기사 주소 URL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경찰이 며칠 전에 16일입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장한테 찾아갔는데도 김경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3일 만에 어젯밤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요 기간에 3월 25일 이후에 드루킹이 조용히 있어야 처벌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지요.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옥중 편지는 요즘 쓴 게 아니라 아무도 드루킹이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영장까지 떨어져서 깜빵에 갇혀 있는가를 모를 때 저거 조직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도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거 내 혼자서 지도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고 저들이 내 뒤에 이것저것 다 뒤지면 제가 추가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좀 맡아달라니 도 변호사라는 사람은 오사카 총영사를 그리 추천해 줬는데도 백운우 만나가 겁먹었는가? 변호사 안 맡겠다 했고 그것도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엊그제까지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해서 상의하러 왔더라 해놓고는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뭐 드루킹 관련 내사로 보였다고. 자, 그런데 도 변호사뿐만 아닙니다. 이 드루킹 변호사 사임 것과 거짓말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드루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의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되었어요. 그 사람은 민주당의 법률지원단 이런 데도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제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드루킹 변호사도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드루킹은 변호사가 없어요. 갑자기 변호사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검경수사 엇박자나 책임 전가, 수사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별로 무슨 회피도 안 하고 툭 그냥 자료만 무슨 이 김경수 의원 관련 자료만 몇 장씩 던져놓고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회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사자 불러가 물어보지는 것도 포기하고 곧바로 경찰 내용대로 기소하고 여기에서 어쨌든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냄새 맡기로 유명한 검찰이 이걸 안 끼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여기 끼어들었다가는 나중에 깜빵 갈 확률 100%라는 것을 냄새를 잘 맡았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고 우리는 빠지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공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담당 부장이 몰랐겠습니까? 휴가 갔다잖아, 휴가. 3일간이다. 자, 드루킹의 자금 출처가 100억이다. 어제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저한테 들어와요. 드루킹이 사채를 100억을 땡겼다. 자, 홍준표 대표도 드루킹 무슨 100억대다. 총 자금 조달.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자, 경찰이 지금 열심히 자금 출처 조사에 병력을 더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해서 그 출처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경찰력을 정원해서 조사해봐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김경수 측에서 문 캠프에서 드루킹한테 단돈 1원도 관계없다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찰력이 수사하는 것은 드루킹의 회계 장부를 뒤져가지고 드루킹이 얼마나 착복했냐, 누구한테 뒷돈을 받았냐, 스폰서가 누구냐, 한 자리 챙겨준다고 인사 추천하고 돈을 받은 게 없냐라는 부분을 집중 조사해서 뭔 죄를 적용해요? 뭔 죄? 그거는 딱 죄가 정해져 있죠.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이 죄를 드루킹한테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사기, 이걸 적용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적용이 되면 선거사범이 뭐가 됩니까? 선거공작사범이 사기꾼이 되죠. 파렴치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드루킹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교주. 그냥 교주입니까? 사이비 교주. 브로커. 사이비 교주. 지금 한번 보세요. 좌파 매체나 문구 오소리 같은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시비를 내요? 어제 하루 종일 저것끼리 MB 아바타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제일 먼저 썼다. 아니다. 그놈이 사기친 거다. 그러다가 문구 오소리들이 황장수가 2011년 9월에 그 말을 제일 먼저 쓴 기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뭘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황장수가 그걸 제일 먼저 썼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드루킹이 그런 부분조차도 다 거짓말을 하는, 지가 제일 먼저 썼다고 거짓말을 하는 브로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뭔 이야기입니까? 송하비결, 자미두수 같은 이런 티벳이나 중국의 도교나 한국의 비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 같이 무슨 사람들을 불러서 살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드루킹이 황당한 사고를 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관점으로 보면 정치판에서 드루킹 정도로 저렇게 정열적으로 자기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나 김경수가요 드루킹한테 돈 안 줬다 봅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저 사람 스스로가 돈을 조달할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돈 문제는 별로 드루킹에겐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한마디로 문재인을 도와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면서 자생구조를 갖춘 조직이에요. 보통 브로커는요 귀찮아서라도 회원을 2천 몇백 명을 거느리고 비밀 회원을 500 몇십 명을 거느리고 강연을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브로커나 정치꾼은 직진을 합니다. 그 노력을 기울일 바에야 사기를 쳐서 어디 가서 매덕을 땡겨가지고 곧바로 갖다 주고 나중에 한 자리를 챙기거나 캠프 옆에 끼어들어서 캠프 안에 직책을 하나 받았다가 나중에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거나 총선에 나가거나 지자체 선거에 나가거나 이런 길을 택하지요. 저렇게 복잡하게 공을 들이가 열심히 일한 브로커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게 사이비 교주라면요 저렇게 열심히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사이비 교주는요 열심히 여성을 농락하거나 돈을 땡겨야지요. 우리 정치를 판 사이비 교주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루킹 변호사들도 다 그만두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 드루킹 변호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한국당이요. 딴 거 할 게 아니라 한국당이 드루킹 변호사를 해줘야 됩니다. 한국당 의원 중에 변호사 많잖아요. 드루킹한테 가서 변호사 무보수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번만 그러면 이렇게 SNS 여론을 조작했냐? 아니죠. 2012년에도 하다가 크게 잡혔습니다. 그냥 넘어갔지요. 보수가 제일 잘못된 게 뭔 줄 압니까? 이런 게 생기면 끝을 봐야 되는데 내 당선되고 나면 귀찮은 일 하지 않겠다고 다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망한 거예요. 개고생 더 해야 됩니다. 자, 김경수가 불출마 하려다가 갑자기 출마했다. 누가 도대체 지휘를 해서 불출마하고 하는 김경수를 출마시켰느냐? 저는 청와대가 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2부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놓은 쟁점은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제 김경수가 오전에만 해도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다가 출마 선언을 1시간 40분 앞두고 갑자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김경수가 불출마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원래 10시에 출마를 하려고 한 모양인데 원래 10시 반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8시 50분에 기자들한테 회견 취소 문자를 보내서 출마 포기설이 돌았고 그리고 일각에서도 당의 일각에서도 본인이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경수에 대해서 지금 어제 압수수색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런데 오후 4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수는 지난 17일 날에도 출마 선언을 한다 했다가 19일로 미루었지요.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2차례를 미룬 겁니다. 자, 김경수는 어젯밤에 혼자 고심을 하면서 불출마하기로 그러니까 그젯밤에 이 고민을 해서 어제 아침에 불출마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불출마 의사를 당에 전달했는데 당 지도부와 친문 핵심들이 말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김경수를 출마하라고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가 불출마하려다가 출마를 하게 된 데는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 있는 VIP가 김경수한테 출마를 해라. 남은 것은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김경수가 출마 안 하죠. 왜? 출마해봤자 선거기간 내내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아무리 하느님이라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김경수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은 회피하고 있지만은 이제 점점점 자신에 대한 조사, 수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고사하고 지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도 던져야 될 건데 국회의원도 잃고 지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자기가 다 책임을 안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김경수는 자신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시점이 어제였어요. 내 안 한다고 나자빠져야지. 내 잘 살자고 이거 했냐. 드루킹 움직여서 했냐. 자, 그런데 어젯밤에 지금 뭡니까? URL 김경수가 기사 주소를 보낸 게 10건 나왔어요.
자, 김경수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너무 쥐가 한 행동인데 쥐가 몰라요? 저는 그게 과연 열 건만 있겠느냐. 아니, 시켰으면 선거 때, 선거 전에부터 다 시킨 건데 선거 후까지. 열 건만 시키겠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뭐라고 했냐.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보낸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한다, 다들. 민주당의 기획에서 기획팀이 있을 거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댓글을 조작해라고 오다가 떨어지면 그게 김경수를 통해서 걔들한테 내려가면 걔들은 그걸 하지. 그 애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아무 기사나 마음대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알아서 공격, 방어 이런 걸 해라. 그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틀림없이 기사를 찍어줬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는데 찍어준 게 딱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는 이제 그걸 출마 선언할 때까지만 어쨌든 뭐 자기 편이니까 손을 써서 유보시켜 놓고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게 터질 건데 그럼 김경수는 조사를 100%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경수 입장에서는 VIP가 나한테 대해서 그야말로 신변 보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라. 하지 않으면 나 출마 안 하고 나 자빠지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나더 드루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김경수는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정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URL 주소 발표에 대해서 김경수가 이미 알고 있었을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경수는 제2의 드루킹이 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한다. 그러니까 출마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경수 자금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사실상 이 경공모의 살림을 맡아온 드루킹 공범 서육이라는 친구가 성은 박씨래요. 지금 어제 이제 엊그제 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이제 영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통장을 가지고 살림을 살았고 드루킹이 쓴 돈도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언론들이 지금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보수 매체들은 드루킹이 가난하다. 돈 만들 재주가 없다. 드루킹의 사업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경공모도 회비를 다 받아봤자 한 달에 월세도 될까 말까 하다. 드루킹이 팔았다는 비누나 유기농 비누나 설탕 원당이나 이런 것도 다 큰 돈이 안 되고 재고만 쌓여가 밖에 기부를 했다. 그리고 드루킹은 일반 회원의 돈 걷어가지고 비밀 회원들과 주로 자신들이 집단 생활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드루킹의 장모를 만나고 부인도 만나가지고 살던 아파트도 10년간 얹혀 살았고 분가한 것도 우리가 마련해줬다. 근데 그걸 못 팔게 소송까지 건 사람이다. 10년 동안 애 분유값 한 번 번 적이 없다. 그리고 서유기 박씨가 드루킹한테 채권이 받을 게 1,000만 원 있어서 1년간 드루킹 집으로 주소를 해놓고 살았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매체는 혹시 그 돈이 김경수나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드루킹을 가난뱅이로, 또 좌파 매체들은 드루킹이 기본적으로 뻥을 쳤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거나 사기를 쳤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초월한 사이비 교주나 돈이나 뜯는 브로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돈이 민주당이나 김경수에게서 하나 유입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회비 11억 원, 운영비 11억 원, 드루킹의 뻥이었고 한 2, 3억 정도를 썼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드루킹이 스폰서들한테 받았어.
인사청탁을 그 대가로 해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도들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실제로 드루킹이 그렇게 김경수한테 협박을 했다는 것은 돈을 안 받았으니까 자리를 내놔라고 협박하는 거지. 돈 받은 사람은요, 절대 자리 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 보수단체들이 과거에 정권에서 돈을 이래저래 좀 받다 보니까 자리 달라 소리를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드루킹처럼 협박해서 정권을 흔드는 보수단체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선거 도와준 사람은 많아도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돈을 받지 않고 충분히 쓴 정도의 돈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고 운영비 11억은 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 중 돈을 내는 진성 회원들한테 2만 원에서 9만 원씩 회비를 받아서 한마디로 운영비를 조달을 했고 기타 사업에서도 조금씩 돈을 냈는데, 자, 매월 받는 회비가 지금 경공모의 정기적인 회비, 강연및 수입 수업료, 후원금,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합치면 잘 나갈 때는 1억도 넘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현재 일반 회원이 2137명, 비밀 회원이 526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 회원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내겠죠. 한때는 회원이 5,000명이 넘었고 대선 때는 그렇겠죠. 그리고 월 1억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이나 경제적인 투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대상으로 대선 당선이 유력한 사람으로 조직을 또 끌어붙였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드루킹의 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추천해서 정권에 반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책을 추천해서 뭐 일부는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반영되는 자신의 영향력 과시를 해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돈도 점점 더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드루킹이 그렇게 오사카 총영사나 행정관 자리 이런 데 매달리다가 이런 불행을 초래한 겁니다. 드루킹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갖다가 브로커였다면 그런 자리를 요구할 만한 협박을 절대 안 하죠. 브로커는 협박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잘합니다. 브로커는 또 협박할 자격을 대체로 갖추지 못해요. 중간에서 지가 많이 구리기 때문에. 근데 드루킹이 협박을 그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돈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즉 자생적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보고, 그거는 지금 좌파 진영의 모양으로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물건이 안 팔렸다라는 이야기하고는 달리 회원들 중심으로 뭐 비누니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한 500만 원에 나아가서 휴대전화가 한 25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갔고, 또 매크로 구입 비용이 또 좀 들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안희정 등 외부 강사를 갖다가 이렇게 초청하면서 또 돈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는 정도의 돈, 제가 볼 때 드루킹의 지출 구조로 보면 월 3천만 원 미만의 지출 구조로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합쳤어요. 사무공간 갖췄으니까 거기서 강연하고 거기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전화기값, 월세, 그 다음에 월세, 그리고 드루킹 자기가 무슨 600만 원, 그러면 합치서 한번 봅시다. 1,070만 원, 자기 월급하고 월세하고 거기에 전화기 값까지 하면 1,300만 원. 자, 1,300만 원에 이제 남은 거 각종 무슨 뭐 거기에 모여서들 이렇게 숙식한 사람들이 항상 10명에 15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 관리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2,500에서 3,000이면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1년 해봤자 3억 안팎의
운영비가 나갔을 거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저렇게 10년을 경공모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회원을 만들고 회원들한테 회비받고 강연하고 물건까지 파는 구조를 갖춘 사람이 1년에 3억을 못 만들면 그건 무능한 사람이지요. 그것도 권력과 옆에 가깝다는 것도 보여준 사람이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창출됐는데 그 돈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돈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 집착하다가는 한마디로 이 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